오늘도 돈이 되는 뉴스만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돈 되는 뉴스 모음 시간입니다. 오늘 날짜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나온 핵심 뉴스만 뽑아서 섹터별로 어디를 공부하면 좋을지 같이 정리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AI, 전력, 우주, 부동산, 금융까지 오늘 시장의 큰 그림을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장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큰 줄기. 오늘 뉴스를 한 줄로 요약하면 AI, 전력 인프라, 개인 투자자와 부동산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버블이냐 아니면 생산성 혁명이냐의 싸움. 두 번째는 AI가 먹어치우는 전력과 인프라 수요. 세 번째는 주식과 부동산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뉴스들을 엮어서 섹터 관점으로 정리해 볼게요. 2장 AI 버블 vs 메모리 슈퍼사이클. 먼저 AI 섹터부터 가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 AI 버블 아니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죠. 그런데 오늘 뉴스 흐름을 보면 단순한 버블이라기보다는 돈이 진짜로 들어가고 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AI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AI 모델을 만드는 쪽. 둘째, 그 모델을 돌리는 반도체와 서버, 메모리, 스토리지 쪽. 셋째, 이걸 현실에서 활용해주는 로봇, XR, 스마트 글라스 같은 피지컬 디바이스 쪽입니다. 오늘 뉴스는 특히 두 번째, 메모리와 인프라 쪽이 핵심이에요. 2-1 AI 투자 말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온다.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는 AI 관련 투자 규모를 아예 2배로 키운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AI가 생산성을 올려줄 거야 하는 구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 단위의 투자 계획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곧 데이터 센터, GPU, 메모리, 스토리지 회사들한테 앞으로도 주문이 계속 올 가능성이 크다 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 메모리가 AI 시장의 크기를 정한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겁니다. AI 시장의 속도와 크기를 메모리 공급이 결정한다는 시각이에요. GPU만 많이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GPU와 붙어 다니는 HBM 같은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둘 HDD, SSD 없이는 AI 서비스를 규모 있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GPU 신제품은 메모리 칩이 부족해서 출시를 미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2-3 HDD까지 풀가동, 2026년 물량 완판. 여기에 스토리지 쪽 뉴스도 나옵니다. 글로벌 저장장치 업체 한 곳은 2026년 생산 물량이 이미 사실상 꽉 찼고 장기 공급 계약을 2028년, 2029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객과는 2030년까지의 공급 협상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 둘째, AI 추론을 싸게 돌리기 위해 HDD 같은 단가 낮은 저장장치 수요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4 메모리 스토리지 섹터를 볼 때 체크할 것. 정리하면 AI 버블 논쟁보다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건 메모리와 스토리지 업체들의 증설 계획, 장기 공급 계약 LTA, 가격 사이클 이 세 가지입니다. 뉴스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 80에서 90%까지 뛰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미 업황은 바닥을 찍고 상승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 둔화되는지 계속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 번째 섹터 AI 메모리 스토리지였습니다. 3장 AI가 먹어치우는 전력과 인프라. 두 번째 섹터는 AI가 끌어올리고 있는 전력 인프라 섹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 많이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 변압기, 송배 전망,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 모든 것이 같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3-1
변압기 전력망 수주 경쟁. 오늘 뉴스에서는 전력 장비 회사들이 해외 고객들까지 줄을 서서 물량을 요청하는 상황이 여러 기사로 나왔습니다. 관세는 우리가 낼게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장비를 꼭 확보하고 싶어하는 해외 수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AI 때문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전력망 교체, 전기차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겹치면서 전력 장비 섹터에 슈퍼 사이클급 수요가 올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3- AI 시대의 전력 병목. AI 서버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CPU와 GPU를 먹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AI가 전력과 인프라를 먹는 시대가 될 거라는 관점이 나와요. 변압기, 송배전, ESS, 가스터빈, 원전 SMR 이런 키워드들이 AI와 같이 묶여서 뉴스에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장 우주 AI, 궤도 AI라는 새로운 키워드. 세 번째로 흥미로운 건 우주와 AI의 결합입니다.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와 위성 사업을 하는 회사와 AI 회사를 합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일부 리포트에서는 이걸 두고 지상의 데이터 센터에서 적에도 우주 데이터 센터로 연산 위치를 옮기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궤도 AI, 오버털 AI 시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첫째, 위성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둘째, 우주에 가까운 곳에서 태양광 등으로 전력을 확보한 뒤, 셋째,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AI 연산을 수행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섹터가 우주항공, 위성통신, 방산, 그리고 우주태양광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테마입니다. 이쪽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실적보다는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는지 지도를 그리듯이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5장 2차전지 ESS, 전고체와 LFP의 투트랙, 전력 얘기가 나왔다면 2차전지를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뉴스에서는 ESS용 LFP 배터리 라인 전환, 전고체 배터리 배팅, 이 두 가지 방향성이 함께 언급됩니다. ESS용 LFP는 가격 대비 안전성이 필요하고 수명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전고체는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한 번에 가져가려는 차세대 기술 쪽이죠. 즉, 단기적으로는 LFP ESS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함께 현실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체가 게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술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6장 글로벌 매크로와 전쟁 리스크. 이제 거시 환경을 잠깐 볼게요. 오늘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과 비교되며 경기 흐름을 체크하는 지표로 나왔고, 유럽 쪽에서는 ECB와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당분간은 보는 구간이다 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 군축 협정이 연장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대만, 에너지, 무기 판매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뉴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 리스크는 당장 주가를 한 번에 튀기거나 꺾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 없다보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무기 체계와 어떤 에너지 라인이 서로 얽혀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산, 우주, 에너지 섹터는 이런 뉴스와 함께 움직이기 쉽습니다. 7장 국내 증시 개인과 외국인의 정면 승부. 이제 국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뉴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개인 vs 외국인의 역대급 매매 공방입니다.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주식을 대량으로 던지고 있고, 개인들은 그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숫자는 대차잔고입니다. 요즘 대차잔고가 140조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 베팅이 크게 쌓여 있다 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개인이 레버리지나 신용을 써서 계속 받아내고 있다면
나중에 변동성이 커질 때 강한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태차장과 공매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겠습니다. 8장 정부 정책 자본시장 구조 변화. 다음은 정책과 제도 쪽입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고 거래소 취주사 전환, 코스닥 활성화 이런 키워드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본시장의 룰이 바뀌면 수급의 흐름도 같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장에 어떤 상품이 상장될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상장 분할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지 이 틀 자체가 달라지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스타일의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주환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지주들을 중심으로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돌려주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금리 환경이 서서히 변하는 구간에서 배당 자본 비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뉴스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vs 쇼크. 실적 시즌 이야기도 짧게 보고 갈게요. 오늘 기준으로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금융, 일부 2차전지 소재, 제약바이오, 콘텐츠 엔터 이런 쪽에서 예상보다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일부 장비주, 중후장대, 화학과 치주사 일부에서는 어닝 쇼크가 나오기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방향성입니다. 이번 분기에 예상보다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 이번 실적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사이클의 전환점인지 이 두 가지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어닝 서프 쇼크 종목 리스트를 그냥 단순히 종목 이름만 보지 마시고 섹터별로 묶어서 어디에 돈이 몰리고 어디에서 빠져나오는지 이 흐름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10장 개별 이슈 공급 계약 주식 분할 IPO. 이번에는 개별 공시 이슈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글로벌 항공우주 업체와의 SSD 공급 계약입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기간도 2년 이상으로 길고 매출 대비 비중도 높아서 해당 회사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특히 항공우주 SSD 데이터라는 조합은 앞에서 이야기한 우주 방산 AI 데이터 센터와도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전력전기 장비 회사의 주식 분할 결정입니다.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쪼개면서 투자 단위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죠. 주식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 수급, 개인 투자자 접근성, 섹터 내에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뉴스로 한번 체크해 둘 만한 이슈입니다. 세 번째는 K뱅크 IPO 소식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1호라는 상징성에 세 번째 도전이라는 스토리가 붙으면서 국내 금융 핀테크 섹터에도 새로운 비교 대상이 하나 생길 수 있죠. 기존 시중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빅테크 핀테크 이 세 가지를 비즈니스 모델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비교할지 공부해 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11장 크립토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조정.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마저 한번 깨고 내려오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엔 기관 투자가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다가 단기 과열 구간에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ETF,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 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보다는 제도권 편입이 어디까지 진전되는지, 어떤 나라에서 CBDC와 규제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지 이런 제도 인프라 뉴스를 같이 보면서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12장 부동산 다주택자의 결단과 전월세 부담. 이제 부동산 뉴스도 짧게 짚고 갈게요. 요즘 부동산 기사들을 보면 다주택자의 급매출에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전월세 부담 확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자주 보입니다. 첫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포기를 고민하면서 가격을 내린 급매 매물이 나오는 모습. 둘째, 일부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는 가격 조정과 함께 규제와 세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셋째, 전월세 시장에서는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보다 규제와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주택자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금리, 세금을 따로 보지 않고 한 장의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13장 소비 트렌드 K- 콘텐츠 리테일. 소비와 관련해서는 K뷰티, K푸드에 대한 해외 수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진출, 가격이나 프로모션 경쟁,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인구 구조 변화,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재편, 이 세 가지와 어떤 기업들이 연결되는지를 공부해보면 좋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 수요나 한류 소비가 다시 살아날 경우 어떤 업종이 레버리지 효과를 보게 되는지, 이런 연결고리를 미리 정리해두면 좋겠죠. 14장 오늘 뉴스에서 건져야 할 핵심 정리. 이제 오늘 뉴스에서 꼭 기억해두면 좋을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첫째, AI 버블이라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는 메모리, 스토리지, 전력 인프라에 실제 돈가 주문이 들어가고 있다. 둘째, 전력, 변압기, 송배전, ESS, 2차전지 등 AI가 쓰는 전력과 인프라 섹터가 중장기 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셋째, 우주방산 위성과 AI가 결합하는 궤도 AI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다. 넷째,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역대급 매매 공방, 그리고 140조 원 수준의 대차 잔고가 향후 변동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결단, 세제 변화,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15장 마무리. 오늘 영상은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섹터 관점으로 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개별 기사 하나로 오르내 내리내를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섹터와 구조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잡아두면 어떤 이슈가 나와도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판단을 도와주는 참고용 정보일 뿐이고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번 돈 되는 뉴스 모음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